안녕하세요, 선스케어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인사를 드리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전고체 배터리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고체 배터리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리튬이온 전지에는 액체 전해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액체 전해질 사이로 이 리튬이온이 움직이면서 충방전을 하게 되는 원리죠.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음극과 양극 사이에는 단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분리막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오면 고체 전해질이 포함되면서 분리막의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같은 공간 안에 더 많은 리튬이온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만큼 에너지 밀도가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간략하게 표로 나타내면 화면과 같습니다. 일단 양극재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음극의 경우에는 지금의 흑연에서 리튬 메탈이나 실리콘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전고체가 아니더라도 음극의 개발 방향은 리튬 메탈이나 실리콘 화합물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전고체만의 특징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역시 가장 많이 바뀌는 것은 전해질이겠죠. 액체 전해질에서 고체 전해질로 변경되고 이런 연유로 전고체 전지로 불리게 됩니다. 고체 전해질로 변경되면서 분리막도 없어지게 됩니다. 액체 전해질이었을 때 단락을 막기 위한 요소로서 들어갔던 것이 소재의 변경으로 인해 필요치 않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차세대 배터리로서 전고체에 주목하는 것일까요? 크게 몇 가지 측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체로 변경되면 일단 화재의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최근까지도 전기차나 휴대폰 배터리의 화재 이슈가 계속되고 있었죠. 그것은 많은 부분에서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액체 전해질은 인화성이 있기 때문에 음극과 양극에서 단락이 생길 경우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고체 전해질은 이 부분에서 좀 더 자유로워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밀도 측면, 그러니까 배터리의 성능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화면에서도 보셨듯이 같은 공간 안에 더 많은 리튬이온을 넣을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이것을 전기 자동차의 내부라고 생각해 보면 차량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 더 많은 배터리 용량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를 에너지 밀도가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고체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는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1.5배 정도 더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충전으로 더 멀리 고속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고체 전지로의 전환이 필수적인 셈이죠. 세 번째 이유는 배터리 외부의 기타 요소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리막이 없어진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고체가 되면 외부의 여러 시스템들도 없애거나 축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BMS라고 하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인데요. 우리는 배터리 내부를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BMS라는 것을 이용, 측정을 통해서 감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볼 때 나오는 배터리 잔량 수치는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는 배터리 내부를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리튬이온이 얼마나 남았는지, 충전은 필요한지 등을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압, 온도 등 여러 수치를 측정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전압, 이 온도라면 몇 %의 배터리가 남았다라고 알려주는 식이죠. 이걸 BMS라고 하는데 측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충전 시점이나 주행 가능 거리를 알려주는 장치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전기 자동차에서는 아주 중요한 장치라고 할 수 있죠. BMS 자체가 전자장비이기 때문에 전기적인 충격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고 오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일전의 전기 자동차 화재 당시에도 BMS상의 문제로 화재가 났다라는 주장이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BMS가 없이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면 굉장히 큰 이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전고체 전해질로 사용되는 물질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는 고체 전해질로 정해진 물질은 없고 여러 가능성을 두고 갖가지 물질들을 시험하는 단계입니다. 고체 전해질은 리튬이온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온 전도성을 갖는 물질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고체 내에서는 이온의 이동이 매우 어렵습니다. 때문에 소재의 종류가 한정적이고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는 황화물계, 산화물계, 고분자계 이렇게 나눠서 개발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황화물계, 그러니까 화합물 안에 황이 포함된 전고체가 좀 더 가능성 높게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화물계의 높은 이온 전도도가 가장 유력한 이유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결국 전해질이라는 것은 리튬이온이 이동하는 통로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온 전도도라는 것은 이 리튬 이온을 얼마나 잘 이동시키느냐의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요소들이 같다면 높은 이온 전도도를 갖는 것이 당연히 유력 물질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황화물계 중에서도 아지로다이트라는 물질이 현재 시점에서 가장 주목받는 물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지로다이트라는 것은 사실 다른 광물의 이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아지로다이트는 아지로다이트 광물의 구조를 가진 화합물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물질 자체에 대해서 자세히 다룰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를 확인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일단 전고체에 쓰는 고체 전해질은 화합물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리튬, 흑연과 같이 단일 금속이 아니라 여러 원자가 합쳐진 화합물이라는 것이죠. 당장 아지로다이트만 보더라도 Li6, PS5, Cl2라는 복잡한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실험실에서 화합하고 상용화를 시켜야 하는 과제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저렴하게 쉬운 방법으로 제작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의 현황을 잠깐 볼까요? 물론 여기 있는 배터리 3사 외에도 각종 소재 회사들도 전고체 배터리를 비롯한 차세대 배터리 기술에 매진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전고체 배터리의 이슈를 본격적으로 발전시킨 것은 삼성 SDI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삼성 SDI는 황화물계에 집중해서 2027년 양상을 목표로 연구개발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황화물계와 고분자계에서 모두 소재를 찾고 있고 역시 2027년 양산 목표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전고체 배터리라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앞의 두 회사와는 관점이 조금 다른데요. 리튬이온 전지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덴드라이트를 억제하는 기술에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덴드라이트,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덴드라이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피레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피레침은 번개가 칠 때 번개를 제일 먼저 맞아 다른 곳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도체의 뾰족한 부분으로 전기장이 밀집되는 현상을 이용한 것인데요. 리튬 이온에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리튬 이온에서 일부 뾰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그곳에 전기장이 밀집되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덴드라이트라고 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덴드라이트가 생기면 액체 전해질과 반응하여 전해질을 소모시킨다든가 분리막을 뚫고 양극으로 넘어가 열폭주를 일으켜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아예 떨어져 나가서 사용하지 못하는 리튬, 즉 데드리튬이 되어버리기도 하죠. 때문에 음극에서 리튬 금속을 쓰는 등의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이 덴드라이트를 잡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게 되면 응력을 가하게 되어 덴드라이트가 생성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라는 논리죠. 간단하게 아무런 제약 없이 100m 달리기를 하는 경우와 장애물이 있는 100m 달리기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장애물이 있는 경우 기록이 훨씬 안 좋겠죠. 덴드라이트 입장에서는 고체 전해질이 이 장애물이 되어 성장이 억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덴드라이트가 생기면 전지의 수명과 충전 속도에 영향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잡는 기술인 전고체 배터리는 배터리의 수명을 늘리는 획기적인 발전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상황은 어떨까요? 전고체 배터리에서 현재 가장 앞선 것은 역시 일본입니다. 그 중에서도 도요타의 의지가 대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리튬이온 전지를 처음 만들고 상용화시킨 것은 일본이지만 지금의 배터리 시장은 한국과 중국이 양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본으로서는 배가 아플 수 있는 노릇이죠. 일본은 현재 기존의 배터리보다는 전고체 배터리에 좀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장 도요타에도 리튬 배터리 전기차가 극소수인 것을 보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겠습니다. 도요타는 현재 전고체 시장의 특허 4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위해서는 그들의 영역을 지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는 구조가 된 것이죠.
도요타의 목표는 2022년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을 출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목표인 2027년보다 5년가량 앞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튬이온 전지의 예에서 보듯이 상용화의 시점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기술과 안정성이라는 것을 모두 잡아야 시장의 패권을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일부 일본에 로열티를 주더라도 일부는 우리 자체 기술을 가지는 방향으로 속도전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일본에는 뒤질 수 없다라는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차세대라고 계속 얘기되던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몇 년 내에 어떤 식으로든 전개될 전고체 배터리 대전, 누가 배터리 시장의 패권을 쥐게 될 것인지 무척 궁금해집니다. 그럼 오늘의 선스퀘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는 영상을 또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